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565호에 나와 있는 기사 중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아 도약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기 전에 부채를 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부채와 자본이 이루는 자산을 줄이는 것은 사업의 핵심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레버리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기사의 저자인 월터 플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주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동안 그리고 그 이후 기업의 성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또 누가 의사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기업의 능력에는 조직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하는 경기 침체 시에는 중앙 집권적인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거시경제의 쇼크를 견뎌내기에는 현장의 정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분산적 기업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은 세계 경영 서베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산하는 위기 시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으나 상대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특히 중요하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결론입니다. 다만 조직 구조는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든이라는 학자는 분산하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해준다 라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 시에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에 집중해야 한다는 함정에 쉽게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 침체 시에는 필연적으로 모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사결정이 조직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화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여러 직급의 모든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집을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로서 정리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에는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위기를 이겨내고 부상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리해고라는 방법으로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대한 개선에 더욱더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고로 임금비를 줄이는 방법만이 유일한 인력 문제의 해답이 아님을 시사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든지 일시해고 혹은 무급휴가, 성과급 운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유럽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축 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사는 더 적은 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기업들과 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들에서 특히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단축 근로 프로그램은 취약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았으면서도 버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작은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받아들이는 근로자 측이 경영자 혹은 리더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전제가 필수적임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조차도 리더십이 얼마나 그 기업의 바닥 자신으로 깔려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해고 혹은 무급휴가와 같은 단축 근로 프로그램의 장점은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직원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행되는 전사적 임금 삭감이나 고용 인원 동결은 직원들의 의욕을 저해하고 가장 생산성 높은 직원을 잃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고용 동결도 전 부서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부서별 고용의 필요성과 가치의 차이를 감안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성과나 생산성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상가급은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고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과급을 이용하면 회사가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인센티브를 보다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 따른 부분으로서 기술에 투자하라라는 주장입니다. 기업이 불황기에 기술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호황기에 기술 투자를 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회사를 최대 한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면 따라서 남는 운영 예산으로 디지털 부분으로의 투자로 돌려도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어떤 의미에서는 불황일 때 기술의 도입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KT 조지라는 학자에 따르면 경기 침체 전 그리고 경기 침체 동안 디지털 전환이 우선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분석 기술의 향상은 경영진이 사업의 상황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사업에 끼치는 영향, 운영상의 개선에 대한 잠재성이 있는 영역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IT 투자를 통하여 보다 민첩해져서 경기 침체 시에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업들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공급 혹은 민첩한 대응 중 두 가지 중 두 개만 선택할 수 있었고 두 개 모두를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연성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제품과 물량의 변경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등에서 훨씬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기술, 분석 기술, 비즈니스 민첩성 등에 투자한 기업은 자신이 직면한 위협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 침체는 기업들 간의 성과 격차를 더 넓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원들은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간과한 기업들은 다음 경기 침체 시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느끼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살아남는 방법은 이외에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갖추라는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조직의 생명력 혹은 수익성의 필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